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시승을 빙자한 낚시입니다. 낚시. 오늘은 좀 짐도 많이 가져왔고 굉장히 낚시에 잘 어울리는 차, 진짜 700만 낚시인들의 드림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있어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진짜 이거는 모든 레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 비교적 저렴한 가격,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이 모두 갖춰진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출발을 해볼 건데요. 굉장히 멋있게, 원격 시동으로, 이런 식으로 스마트 키로만 시동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저희는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 단군 신화가 내려오는 곳이죠. 강화 같은 경우가 일단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낚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강화에 굉장히 논밭이 많아요. 논밭이 많아서 그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수지로 이제 낚시를 가는 거고요. 길이가 5m가 넘는 굉장히 큰 SUV지만 엔진 배기량은 2.3L 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 진짜 욕을 많이 먹었을 텐데 지금은 워낙 엔진 기술이 발달해 있고 자연흡기를 버리고 터보차저를 쓰면서 배기량을 많이 낮추고 있고,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진짜 실험적으로 배기량을 낮추고 있어요. 3기통 엔진도 거의 가장 먼저 도입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포드고, 머스탱에도 2.3L 터보 엔진으로 스포츠카에 2.3L 터보 엔진을 넣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포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가 국내 2.3L 터보 엔진 에코부스트 엔진과 기존의 이제 3.5L V6 엔진, 자연흡기 엔진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배기량이 훨씬 낮지만 2.3이 더 비쌉니다. 차가 크고 성격 자체가 뭔가 엄청난 역동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세팅 자체를 상당히 부드럽게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터보렉의 그런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터보 엔진의 터보렉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성격을 조금 달리한 거죠. 진짜 풀악셀로 달리면 터보렉이 느껴지긴 하는데, 일상적으로 속도를 계속 높일 때는 그런 뭔가 터보 엔진의 이질감이라든지 순간적으로 울컥 토크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들을 거의 받을 수는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진짜 거의 끝까지 스로틀을 개방해서 속도를 높일 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도심에서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간다던가 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매끄럽고요. 익스플로러가 속한 세그먼트는 절대 강자예요. 익스플로러가 거의 교과서 같은 존재고, 이 차를 겨냥해서 차들을 많이 일본 브랜드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확실히 익스플로러가 갖는 강점들이 눈에 잘 띕니다. 익스플로러가 갖고 있는 단점도 그들 똑같이 갖고 있고, 약간의 다른 장점을 좀 어필만 했을 뿐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스플로러가 아직도 굉장히 그 절대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6,000대가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SUV는 디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솔린 SUV 연비 때문에 못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달에 500분씩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5m 길이의 SUV 7인승, 그리고 가솔린 엔진 4륜구동,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장점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가 국내 시장에서 꽤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장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SUV에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느꼈던 불쾌한 소음들,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실 SUV가 여러 가지 잡소리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공기 저항도 많고 노면 소음도 은근히 큰 편인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 엔진의 소음만은 안 들려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주행이 상당히 편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쭉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차는 큰데 차가 무겁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이 반응이 계속 꾸준하니까요. 서스펜션은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진짜 미국 차답게 좀 부드럽고, 이 약간의 노면의 이런 굴곡들도 솔직하게 좀 알려주는 타입입니다. 뭔가 단단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은 좀 크진 않아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살짝 떨어지는 느낌도 굉장히 솔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이 덩치를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울렁거림이 그렇게 확실히 큰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2018년형 익스플로러에는 여러 가지 안전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세이프 스마트 패키지라고 해서 최근 유행하는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차선을 완벽하게 돌려주진 않아요. 이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이 블리스라고 하는 부분, 블리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또 볼보가 함께 이제 개발했던 거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도 있고요. 충돌 대비 어시스트도 있고, 트레일러 스웨이, 이 견인력. 사실 이런 SUV가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이제 견인력입니다. 주로 트레일러를 많이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터보 엔진은 토크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 부분에도 꽤 이점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시스템은 자기가 그 민감도 이런 설정들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변속기는 6단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포드도 지금 변속기 개발을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화 변속기를 지금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포드 머스탱만 해도 10단 변속기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가 되면 변속기도 바뀔 것 같아요. 사실 변속기만 바뀌어도 연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점을 많이 가져올 것 같고요. 6단 변속기는 뭐 따로 패들 시프트가 존재하진 않고요. 별도의 수동 모드도 없지만 기어 노브 옆쪽에 이 버튼이 놓였습니다. 이 버튼은 일반적인 D 모드에서는 활성화가 되진 않고요. S 모드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뭔가 온로드 주행 모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없지만, 이 오프로드와 관련된 모드들,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주면 뭐 진흙길, 비포장도로, 그리고 모래길, 눈길, 자갈길, 숲을, 눈길, 자갈길, 숲을 하나로 묶은다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어쨌든 이런 미끄러운 도로, 4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차가 결국엔 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확실히 앞바퀴에 더 많은 그 의존도가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아요, 앞바퀴에 대한. 보통 이런 식으로 유하게 달릴 때는 거의 뒷바퀴에 동력을 보내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인텔리전트 4륜구동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급가속을 할 때는 이제 뒤에도 꽤 많은 힘을 보내서 좀 추진력을 잘 얻게 해줍니다. 앞바퀴로 달리다가 이 그래픽에서 뒷바퀴 그림이 나와서 쫙 밀어줄 때 그 뒷바퀴가 밀어주는 느낌이 확연히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2018년형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한번 바뀐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는 그 5세대 디자인이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 지금 이 신형 모델도 굉장히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진짜 자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바뀐 디자인이 조금 어색하다, 지금 이 디자인이 조금 어색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눈에 익었고 굉장히 좀 예뻐 보이는 구석들도 있습니다. 체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뀌지 않았고요. 일단 이런 세부적인 플라스틱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만 바뀌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이 헤드램프와 그릴이 되어 있고요. 이전 모델, 그러니까 5세대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가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헤드램프를 굉장히 가로로 길게 배치를 해놨고, 그릴과 완전 딱 붙여서 하나의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안개등 디자인도 지금 최신 모델이라서 조금 달라졌고, 이제 크롬 장식을 조금 더했습니다. 조금 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추가해 놓은 것 같아요. 익스플로러가 사실 그 크기에 비해서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전고가 높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꽤 전고가 높고, 특히 이 보닛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뭔가 날렵함도 어느 정도 추구해서 A필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톤을 다르게 만들어서 약간의 그런 플로팅 루프 같은 그런 기능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이게 그냥 스티커네요.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은 아니에요. 자, 옆모습은 굉장히 단단해요. 어느 정도의 각진 모습도 유지하고 있고, 대형 SUV가 가져야 되는 그런 뭔가 밸런스적으로 균형감도 어느 정도 꽤 느껴집니다. 휠 같은 경우는 지금 20인치, 그리고 아마 기본 모델 뭐 18인치 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는 이제 7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뒤쪽에 이런 창도 굉장히 좀 커야 돼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창이 놓여져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일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멋을 가장 많이 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앞에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이제 덧대 놓은 부분입니다. 까맣게요. 이 뒷모습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뒷모습도 이런 크롬 장식이 좀 더해졌고, 램프의 구성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5세대 초기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뒷모습은 그 육중함과 그리고 이 단단함, 그리고 그런 각진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익스플로러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리 봐도 트렁크 공간입니다. 제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 발동작만으로도 열리고요. 지금 아주 쉽게 버튼으로 조작하면 이런 식으로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3열을 접어놓은 모습인데요. 지금 이 낚싯대 이 케이스가 한 1m가 조금 넘을 텐데, 거의 뭐 이 정도를 넣어도 꽤 공간이 남죠. 자,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7인승 7명이 안 된다고 치면 원래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사실 이 정도 공간도 그렇게 부족한 공간은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사실 이 밑으로도 뭔가 넣을 수 있긴 합니다. 이걸 이제 좌측 우측을 따로 접을 수 있는 이런 구성도 있고요. 자, 이제 모두를 일단 1단계 접이, 이게 이제 그냥 막 1단계 접이고, 자, 아예 밑으로 넣어버립니다. 신기하게 돌아가죠. 자,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제가 2열 시트까지 좀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까지 접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풀플랫을 유지하고 있고요. 더 완벽하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따가 낚시를 하게 돌아다니게 되면 여기다 그냥 낚싯대를 펼쳐놓고 다닐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차가 크고 엔진이 진짜 작은 엔진이에요. 2.3L 이 에코부스트 엔진이 상당히 작은데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차의 크기를 더 줄여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터보차저를 굉장히 극대화시킨 엔진입니다. 그래서 2.3L 엔진이고 최고 출력은 274마력의 힘을 내고 있고요. 공기를 흡입하는 그런 통로라든지 그걸 다시 내뿜는 통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은근히 뭔가 엄청나게 꼼꼼하진 않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그리고 내구성이 좋게끔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소재들이요. 문짝이 상당히 좀 무거운 느낌도 들고 두꺼운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엄청난 신뢰감을 약간 그런 주는 느낌도 있고, 문짝이 굉장히 커요. 지금 차체 아예 밑바닥까지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주로 오프로드 이런 걸 염두에 둔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좀 통짜문을 많이 쓰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한번 접합을 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큰 문짝을 사용해서 승객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시동을 켜주면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처음에 또 놀랐던 부분 하나가, 포드를 너무 내가 간과했나? 이 스티어링 시스템도 전동으로 조작이 됩니다. 이 독일차 중에 꽤 비싼 모델들도 이게 안 되는 게 있는데, 전동으로 스티어링 휠도 조작이 돼요. 확실히 포드가 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티가 잘 안 날 뿐이지 잘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디자인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여러 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진일보한 느낌이 들고요. 소재들을 좀 다양하게 썼어요. 플라스틱도 쓰고, 이런 나무 소재라든지 저런 식으로 이제 새겨놓은 부분, 익스플로러를 새겨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뻐 보이게끔 하는 디자인인데, 사실 미국이 굉장히 투박한 디자인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익스플로러 정도는 조금 현대식으로 재해석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센터 패시아 디자인을 보시면 소니 엠블럼이 딱 붙어 있고, 약간의 그런 소니의 가전제품 보는 느낌? 요 부분만큼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런 식으로 세공한 느낌도 들고, 이런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꽤 괜찮습니다. 기어 노브 진짜 상당히 투박합니다. 투박한데 조금 꾸밈을 많이 줘서 이런 크롬 장식도 넣고 가죽으로 좀 감싸기도 했어요. 수납 공간들, 이 가운데 수납 공간은 굉장히 깊고, 이 안에도 USB 단자가 하나가 마련이 돼 있어요. 마련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수납을 따로 할 수 있는 이런 수납함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안쪽 면에도 펜을 꽂는 부분들, 신기하네. 펜을 꼽는 부분이 있고 카드를 넣는 부분도 알겠어요. 근데 립밤을 꼽아 놓으라고. 립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봐요. 이쪽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12V 단자라든지 USB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쪽으로도 꽤 깊어서 스마트폰을 그냥 딱 넣기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를 굉장히 밀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적용된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예전 거보다는 훨씬 좋아요. 예전에는 한글화도 잘 안 됐었고, 왠지 이제 그래픽이 뭔가 다 엉성했었고 최적화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나름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사용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이 됐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별도로 이제 PDI 센터에서 만든 거고요. 아이나비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래도 딱 잘 맞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 놓은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속도계가 딱 박혀 있고요. 양쪽에 이 LCD 트릭 컴퓨터를 조작을 하는 방식인데요. 간단합니다. 이 오른쪽 트릭 컴퓨터는 이 오른쪽 버튼,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 버튼으로 조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 왼쪽은 왼쪽 버튼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하는 정보를 제가 딱 띄워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일단 지상고가 높아요. 이 턱이 좀 높아서 사실 그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이드 스텝이 없고요. 대신 이런 손잡이
이 손잡이가 있는 이유는 타고 내릴 때 좀 더 수월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타고 들어오면 바닥이 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리를 내려놓는 공간은 꽤 여유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불편하다? 좁다라고 말하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도 꽤 높은 편이에요. 앞좌석보다 상당히 높아서 시야가 불편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썬루프가 2단으로 앞뒤로 이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시야나 뭐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좀 취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시트를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어느 정도 실으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2열 시트의 안전벨트에는 그 에어백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에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면 이쪽 부분이 살짝 팽창하는 거예요. 살짝 팽창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쇄골에서부터 이제 갈비뼈, 이런 부분이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에어벨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벨트 시스템은 S클래스 같은 고급차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포드가 이런 좋은 기술,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기술을 진짜 좀 쉽게 만들어서 좀 많이 대중화시키는 거에 1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에도 이런 에어벨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USB 역시 미국 차는 이런 게 아낌이 없는 것 같아요. USB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에어컨 시스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전원을 공급해주는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가 이쪽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게 약간 불안하니까 이런 밴드로 처리해서 꽉 잡아주는 소소한 이런 배려도 있네요. 그리고 에어 송풍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 놓여져 있어요. 사실 밑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는 좀 수납 공간으로 많이 쓰면서 그 덕트들이 빠져나오는 공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 위쪽에 여러 승합차와 크게 다르지 않게끔 위쪽에 있고, 이 3열 같은 경우도 에어컨 송풍구가 위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강화도에 있는 오륜해지, 하도저수지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제가 여기서 전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알짜리를 베스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노려야 되는데, 문제는 예전에 한 2013년인가 진짜 극심한 가뭄 때문에 강화도에 있는 모든 저수지가 다 메마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베스가 씨가 말랐다고 해요. 지금 그 뒤로 이제 커가고 있는 베스들이 좀 있어서 큰 베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은 내지 않고 작은 베스를 일단 잡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다. 준이야, 잡을 것 같아. 우리를 봤다. 제가 물었다. 잡았다. 자, 이렇게 잡는 거죠. 어이구, 아이고 조그매라. 이거 뭐 조기 새끼보다 조그만 베스라니. 여기 있다. 준이야. 카메라 앞에 가 있어. 물었어. 빠졌어. 빠졌어. 자, 조심해. 으쌰. 아까보다 크다. 조금씩 큰 놈들이 조금 더 괜찮은 놈들이 걸리고 있어.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베스 낚시라고는 할 수 없어요. 베스 낚시는 진짜 힘들게 찾아다니고 고민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낚시는 제가 꼼수로 만든 낚시거든요. 전통적인 진짜 제대로 된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 진짜 욕할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베스 낚시냐 하실 건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에 손맛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잡았는데 올릴 땐 감아야지. 감아 갖고 일로 와. 네, 저희 PD도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기를 잘 잡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엄청 커. 야. 네, 오늘 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 막내 PD랑 같이 이제 또 살짝 해봤는데 어영부영 막 둘이 같이 한 10마리는 잡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그 촬영이었고, 재밌는 촬영을 익스플로러와 함께 해서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짐을 싣기도 수월했고, 중간에 이동할 때도 이렇게 긴 낚싯대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저분 잡으셨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차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낚시뿐만 아니더라도 뭐 캠핑, 뭐 트레일러를 끄시는 분이라든지 그럴 때도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도심이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스트레스가 적고 조용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단점도 쉽게 눈에 띄는 차지만 여러 장점이 그 단점을 뭔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600대씩 500대씩 팔리는 거겠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대형 가솔린 SUV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익스플로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장비들도 추가됐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레저 이런 컨텐츠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